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낮 김경북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2일과 9일 1, 2차에 걸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부각시켰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죠. 그래서 장외 집회를 통해서 방탄에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재명의 한계점만 노출시킨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재판 중인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수십만 명 규모의 장외 집회를 열어서 이재명의 재판부에 이재명의 힘이 이 정도나 되는구나, 함부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롱패딩을 준비하라면서 주말 장외 집회를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장외 집회 폭망했죠. 참여 인원도 전국에서 동원한 내용치고는 보잘것없는 15,000명 안팎에 그쳤고 분위기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일 집회에서는 9일 집회는 어제 집회는 사실 대전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대전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방 집회를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게 모여도 언론에서 이해해주는 측면도 있고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갑자기 서울로 변경했고, 거기에다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모두 연대,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다 연대를 했습니다. 민노총과 촛불행동의 힘도 빌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또 장소도 지난번처럼 서울역이 아니고 숭례문 일대, 어제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의 집회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그 숭례문 일대입니다. 그 숭례문 일대로 장소를 옮기고 또 한 차례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빌렸지만 또다시 참담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당원에게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서울시청역을 가득 메워주십시오, 이런 글과 함께 집합시간, 장소, 서울역으로 이동 방법,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적은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애걸복걸한 거죠. 애원을 했습니다. 참석해달라고. 말하자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솔선수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정도는 해라, 그래야 인원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죠. 지난주는 경찰 추산으로 그래도 1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경찰 추산조차도 15,000명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4개 정당, 야당 4개 정당, 그리고 민노총, 촛불연대, 이런 지원을 받은 총 합산의 결과이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장외 집회로 힘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력감만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재명의 장외 집회 실패는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상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만 놓고 볼 때 야당의 장외 집회는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중도층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17%, 19%, 어쨌든 20%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도층이 야당의 집회에 지지를 보이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재명은 2주 연속으로 인원 동원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그리고 이재명 방탄입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그리고 전쟁 반대를 장외 집회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윤석열 퇴진, 이재명 방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금은 보내지 않고 있지만 퇴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퇴진까지 외치는 부분에는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설령 그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이재명이 차지하도록 그런 꼴을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민심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2주간 장외 집회를 통해서 드러난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제 윤석열 사수를 외친 정광훈 목사의 자유우파 집회에는 민주당보다 제가 볼 때는 10배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들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서 집회를 시작했던 민주당은 집회다운 집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시간 30여 분 조금 더 집회를 하다가 쫓겨나듯이 집회를 마치고 뭐 가두행진을 한다면서 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제 장외 집회 실패로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재판부에 힘자랑은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힘자랑은 고사하고 오히려 겨우 그 정도였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그 자체인 이재명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홍위병 민주당 더민주혁신회의와 개딸들이 지금 15일과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집회 신고를 마쳤죠. 그렇지만 아마도 자유우파에서도 맞불을 놓게 될 것입니다. 집회 신고 문제 때문에 장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맞불 집회를 하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이재명 구속, 죄명아 감옥 가자 이런 구호들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부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다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이 앞장서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서 똥밟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제 행동할 때다,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라고 외쳤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친 것이나 다름없죠. 박찬대 원내대표도 나는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찬대는 연설 말미에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 외에도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런 구호도 선창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어제 민노총과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성과를 부각시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노총은 집회에 있었을만큼은 천하무적이었죠. 민노총이 주체가 됐던 집회가 언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인원동원에 있었어도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것이 민노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정치 투쟁의 골몰하는 민노총에 대한 확실한 대응으로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노조비의 회계 투명성과 건폭 문제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원칙적으로 대응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노총도 과거처럼 노조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관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제 민노총의 집회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아무리 민노총이라고 하더라도 자금력 없이 인원동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는 무제한급으로 사용하던 자금력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민노총 역시 지금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 징역 5년에서 7년 이렇게 각각 선고했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치명적입니다. 사실 그 정도면 민노총 지도부는 모두 자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는 뻔뻔스럽게 지금 어제 오히려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또 어제 집회 과정에서 민노총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노총 참가자 10명 정도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핵심 간첩을 배출한 조직답게 폭력성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민노총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하더라도 민노총의 힘을 빌리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집회 지원 세력이죠. 촛불행동. 촛불행동도 41억 원에 달하는 시위 자금을 불법 모금한 그런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여기도 자금원이 차단되면 민주당을 청면 지원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집회 참석 규모를 20만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15,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일주일 전 집회 때 민주당이 30만으로 주장했던 것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걸로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도 지금 어제 참석자가 지난 일주일 전보다 적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이 어제 민주당이 민노총과 촛불행동,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다 손잡고 개최했던 2차 장외 집회를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어디로 봐서 20만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00명도 안 돼 보입니다. 함께 같이 올려드린 사진은 같은 시간대 바로 인근에서 열렸던 자유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 사진입니다.
이 정도 무력 시위로는 이재명이 판사들을 급박하기는커녕 콧방귀를 뀌게 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이 힘자랑하려다가 그야말로 쎄됐다고 그러죠. 바로 쎄가 된 그런 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